안녕하세요. 2022 대입정보 119 활용 안내 농어촌 특별전형편을 맡은 경기도에 있는 전국고등학교 교사 문희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은 우리 2022 대입정보 119 활용 안내 책자 2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입정보 119 책 제목을 잠시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236쪽의 제목은 고른기의 특별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책 제목은 고른기의 특별전형. 다소 생소한 고른기의 특별전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고른기의 특별전형 안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른기의 특별전형 또한 같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른기의 특별전형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선발 전형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대학들이 고른기의 특별전형 선발이 의무화된 관계로 많은 인원들을 고른기의 특별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전년 대비 5,940명이 증가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른기의 특별전형은 아무나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바로 이 지원 자격에 농어촌 학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기의 특별전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 자격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여러 지원 자격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별로 분리해서 선발하거나 때로는 통합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지원 자격별 분리 선발이라 함은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즉,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듯 지원 자격별 분리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위에 나와 있듯이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이 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모두 묶어서 통합해서 선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통합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고른기의 특별전형 맨 뒷부분에 따로 이렇게 통합 선발하는 대학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그 내용도 같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고른기의 특별전형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저희 농어촌 특별전형은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전형은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내가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즉 지원 자격을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 지원 자격을 묻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이 질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자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유형1이 있는데 유형1은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자, 정리하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본인과 부모님 양쪽 모두입니다.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이 바로 유형1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유형2는 중고 6년이 아니라 초중고 12년입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 부모님이 빠지죠.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형1은 본인 플러스 부모 해서 중고 6년이고요. 유형2는 부모님은 빠지고 본인 초중고 12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유형1과 유형2의 지원 자격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런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유형1과 유형2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우리는 유형2는 인정 못해. 유형1만 인정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의 대학, 국민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우리는 유형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농어촌으로 인정 안 해. 유형2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농어촌으로 인정을 해.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유형1과 유형2를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유형1만 충족하는지 아니면 유형2만 충족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형1, 2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형1 또는 유형2를 따로따로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유형1만 인정하는지 유형2만 인정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원 자격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 외에도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특이사항에 따라서 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저희 대입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이 농어촌 특별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느냐 전형 방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2022학년도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주요 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전형 방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주요 사항 첫 번째, 여전히 수시 모집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비중이 86%, 정시가 14%입니다. 물론 일반 전형에 비해서 정시의 비중이 적고 수시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그동안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 선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시 모집의 비중이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 2022학년도에도 숫자상으로는 얼마 많지 않죠. 371명이 증가해서 정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371명 숫자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 같지만 실제 농어촌 특별전형을 보게 되면은 전체 모집 인원의 4%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371명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71명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인원은 대부분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바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려대, 경희대, 삼육대 이 세 대학이 그동안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시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2022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제일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고려대가 정시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년도와는 다른 입시 양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시 모집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들은 어디서 그러면은 어딘가는 분명히 줄어들었겠죠. 예, 일반 전형과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년과 다르게 농어촌 특별전형의 올해 주요 특징은 정시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구나. 특히 최상위권인 고려대라든가 경희대가 정시로 넘어온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어촌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 좀 더 지역별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